그 다음에 19번. 이 경우에는 행정사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될 만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지문 체크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건너갔을 때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항변이다 보니까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법에 나온 모든 것은 남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해도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도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아요. 자, 50 시절에 삼천교육대가 있었습니다. 교육대라고는 해도 뭐 사범대는 아니고요. 무서운 곳이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유명했었던 네 글자가 있습니다. 사회정화. 이 네 글자가 아직도 그렇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소위 이제 좀 불량스러운 분들을 일단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아서 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단순히 그냥 그런 게만 아니라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셨다. 게다가 멀쩡한 일반인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끌려갔다 하더라. 됐죠? 자, 그 이후에 50 정권은 이미 우리가 이제 민법 정책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1987년에 일단 7년 임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7년 현행 헌법이 탄생하면서 소위 이제 6공화국이 탄생을 하고요. 6공화국 첫 대통령은 그분의 친구셨다. 그죠? 자, 문제는 그때 이 삼천교육대 피해자들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낱낱이 구하시기 시작하시고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하나가 사라지신 분들이에요. 인생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분입니다. 물론 이제 삼천교육대 사건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건의 경우에 특히 3, 4공화국에 있었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전 검침원 하시는 그 검침사분들 계시죠? 전기 계량하시는데 검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한 30대 초반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하셨어요. 한전에 다니시면서.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혐의는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간첩한테 밥 줬다라는 이유로 간첩 방조죄로 그분의 부인께서도 20대 중반에 분께서도 같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혐의죠. 간첩이니까. 간첩 혐의라니까. 자, 그리고 형선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세가 70이 다 돼서 석방이 됩니다. 나중에 재심소가 제기됐습니다. 형사재심입니다. 아셨죠? 근데 왜 그분이 간첩 혐의를 받아서 끌려가셨냐? 할아버님 중에 한 분이 월북을 하셨어요. 그게 이유가 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신혼 상태였어요. 검거 당시에. 한평생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석방이 되신 후에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를 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액수는 30억이 넘습니다. 손해배상금만 1단위로 끊어도. 근데 그 30억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한평생이 사라져버렸는데. 그잖아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삼청교육대 사건들이에요. 됐죠? 자, 이제 정권은 바뀌고 당시 대통령도 이제 바뀐 상태이고, 자,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의 조짐이 보이자, 자, TV에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하세요. 자, 담화문 내용은 과거에 삼청교육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국가가 소정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께서는 소송은 굳이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주신다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요. 자, 담화문만 믿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이즘 제기했습니다. 아셨죠? 자, 이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즉 소송 대표자 법무부 장관은 이 국가배상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됐죠? 실제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 당사자들께서는 이때 이 얘기에 대해 뭐라고 항변을 했느냐? 이 소멸시효의 항변, 이거 남용된 거다. 니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라는 거예요. 됐죠? 맞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항변이라고 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 이상 항변권도 남용하면 안 된다. 아셨죠? 동시이행 항변권도 남용하면 안 돼요. 예컨대 1억 주고 산 부동산이다. 1억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매수인이 9,999만 9,999원을 준 상태다. 1원만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다. 그런다고 등기를 안 준다고 계속 버틴다? 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항변권도 심하면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이것은 남용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채무자가 스스로 원고에게, 즉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필요 없다라고 믿을 만한 태도를 보였거나, 필요 없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거나, 두 번째, 비슷한 종류 사건에서 어느 채권자한테는 이 채무를 이행을 하고 다른 채권자한테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단으로 쓴다. 즉 동종 사건에서 채권 이행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남용이 될 여지도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 사건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국가라 해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 주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됐죠? 근데 이 사건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을 왜 믿니? 라는 소리예요. 대통령의 담화문을 왜 믿니? 라는 소리예요. 됐죠?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다. 필요는 있었다. 단순히 말만 믿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에 어느 누구도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동종 사건에서 어느 채권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죠. 어떤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행을 한 바가 아무도 없었다. 있었어야 되는데. 아셨죠? 그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개척이 되어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 최근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자, 이런 유형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삼천교육대 사건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처음 문제된 사건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계종 사건이 있었고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환수를 시켰으니까. 아셨죠? 각종의 사건, 즉 과거 정리사 사건의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건에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고 삼천교육대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께서 사실은 패소 판결로서 사건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4번,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아니다. 국가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셨죠? 자, 이미 본 바와 같이 무로, 때문에와 같이 연결된 문장 나오면 굉장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국가가 채무자일 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용이 될 수 있는 것뿐이지.